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지만 시장이 좀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16,300선입니다. S&P 500 지수 4,700대로 다시 올라왔고요. 골드는 약간 상승했습니다. 1,782이고요. 테슬라는 상승 마감했지만 코인베이스는 3%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5만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보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 뚜렷한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약간의 하락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몇몇 알트코인들은 좀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러 프로토콜이 110%, 벨라 프로토콜이 40%대, 그리고 바이오패스도 35%가량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코인들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 시장 강타한 헝다 쇼크, 비트코인이 한때 6천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네, 중국 헝다그룹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이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 원 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오후 8시경 다시금 회복을 했는데요. 헝다그룹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게 그 요인으로 보입니다. 전날 이 신용평가사 피치는 헝다의 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 채무 불이행 등급으로 강등을 했습니다. 헝다와 채권 보유인이 디폴트 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헝다의 디폴트를 사실상 공식화한 건데요. 당장 이 미국 증시에 큰 타격은 없었는데 일단은 이 금융시장에 충격이 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조사 업체인 얼터너티브에 따르면 이날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알려주는 공포 탐욕 지수는 29점으로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지만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이 캐시우드는 향후 비트코인이 50만 달러, 약 5억 8,900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캐시우드의 이 전망은 앞으로 또 여러 기관들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필연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데서 온 건데요.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반드시 또 암호화폐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캐시우드의 분석이 과연 암호화폐 시장의 헝다 쇼크를 깨고 좀 상승으로 이끌어 갈지가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헝다 쇼크가 일시적으로 글로벌 시장과 또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캐시우드 같은 고래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폴리곤이 사상 최고치 도달이 가능한 이유와 걸림돌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 크립토가 폴리곤이 하락장 속에서 루나와 함께 선방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번 분석했습니다. AMB 크립토는 폴리곤 가격이 30% 가까이 하락을 한 뒤에 2.44달러까지 올라서 2.7달러 선을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가격이 반등을 했지만 이 과열 여부를 알려주는 상대 강도 지수, RSI 지표는 과매수 국면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AMB 크립토는 폴리곤의 레이어 2가 확대된 것도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폴리곤은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을 서로 연결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면서도 빠르고 값싼 수수료를 장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폴리곤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많아졌는데 AMB 크립토는 이걸 폴리곤의 레이어 2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스시 스왑과 1인치, 오픈시와 디센트럴랜드도 폴리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생태계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크게 봤고 또 최근에 이 폴리곤이 미르 프로토콜에 4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져서 이더리움의 확장성 강화를 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AMB 크립토가 폴리곤의 거래량이 낮은 걸 좀 약점으로 봤는데요. 개인들의 참여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매도가 나온다면 가격 상승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관들은 앞으로 향후 이 폴리곤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개인들도 이 가치를 좀 알아본다면 폴리곤의 가격 상승이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까지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메타버스로 비대면 의료 진료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싸이클럽이 메타버스 비대면 의료진료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바이오 패스포트와 협력을 계약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바이오 패스포트는 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원격 화상회의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 보안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싸이클럽이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과 바이오 패스포트 DID를 이용해서 메타버스 비대면 의료진료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의료 정보와 관련 법령에 적합한 이 클라우드와 보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자연어 번역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통역과 채팅 번역이 가능하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기술적인 지원 외에도 메타버스 비대면 의료진료 플랫폼의 판매 대행을 맡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이 바이오 패스포트와 비대면 의료진료 플랫폼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추가적인 의료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카카오에서 블록체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얼마 전에 또 이 휴먼스케이프의 지분 20%를 확보하면서 또 최대 주주에 오르기도 했었고,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나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카카오가 묻으면 코인 가격 상승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앞으로의 또 사업 확장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